안녕하세요. 대여의 멘토 안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스튜디오 3익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상장 후에 24년 2월 6일 날 신규 상장을 한 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주분들이 다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물론 이 대주주나 오너가는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 상장 후에 이 해당 종목을 매수한 분들은 네, 다 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3익 사업 내용을 보면서 이 하락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앞으로의 실적이라던가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를 보실 텐데 저는 이 스튜디오 3익이 상장을 한 이유는 여기 있지 않을까. 표면적으로는 뭐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기사 제목이 역대급 불황에 빠진 가구 시장 온라인에서 살 길을 찾는다. 사실 뭐 3익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3익 가구라는 그 네임 밸류가 있었고, 다만 온라인화가 진행이 조금 더딘 까닭에 이 상장을 통해서 이 돈을 확보해서 그걸로 뭐 온라인화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가구업계가 주력 소비자로 자리 잡은 MZ세대라고 해서 1980년대 이후 출생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 뭐 특히 기존에는 가구를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소비자 인식을 반영해서 온오프라인 연계한 체감형 서비스인 온리버스 채널을 강화하면서 뭐 신규 또는 이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불황을 헤쳐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통계청에 따르면 사실 가구 제품의 매출은 5조 1,491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전인 뭐 3조 5천억에 대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지금 뭐 고금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고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이 소비 심리도 어떻게 보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뭐 성장을 조금 보이긴 어려우나, 다만 이 가구 업계에서도 이 온라인 비중이 50%, 어떻게 보면 기존의 42%에서 50%까지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늘었던 점은 아마 이 가구 업계에서 유일한 이 온라인이 돌파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구가 성장하는 반면에 부동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이제 가구는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샘, 이케아, 현대리바트, 신세계가사 등 대형 가구 업체는 적자 전환 또는 역성장의 고배를 마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대형 가구 업체, 메이저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를 갖고 견디고 있는데, 스튜디오 3익 가구는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위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사업 내용을 살펴볼 건데, 뭐 간단하게 보자면 17년 9월 달에 스튜디오 3익을 설립한 후에 뭐 3익 가구 브랜드 온라인 전용 사용권을 매입을 했고, 뭐 3익몰을 런칭을 했고, 그리고 뭐 죽산 목공소 뭐 운영을 하면서 홈퍼니싱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고, 동사는 이제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침대, 매트리스, 소파, 옷장, 바디필로우 등 뭐 다양한 이 가구 제품을 온라인 채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별도의 제조 시설 없이 제조 협력 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는다. 가구 회사지만 가구를 만들지 않고 OEM, ODM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사실 가구 업체가 가구를 만들지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주가 하락에 조금 더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제조 시설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제품 생산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홈퍼니싱 제품 디자인, 기획 및 마케팅, 그리고 CS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제 당사는 적시 생산, 적시 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조 협력사와 물류 위탁업 체계 간의 배송 프로세스 관리 및 감독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지금 그 뭐 가구업체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비용 때문에 뭐 매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대형 업체들이, 메이저 가구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구를 제조하는 채널, 그리고 직접 나무를 사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가구야 나무라는 원자재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삼익, 이 현재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한번 보자면 뭐 대표적으로 뭐 삼익 가구 이렇게 생겼고요. 로고는. 그리고 스칸디아라고 해서 조금 이케아를 따라서 만든 약간 북유럽식 가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앤틱하고 중후한 디자인의 죽산 목공소, 그리고 이 침대랑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인 스튜디오 슬립이라는 브랜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러한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뭐 추후에 뭐 쿠팡이라던가 뭐 오늘의 집이라던가 뭐 네이버라던가 이런 데에서 해당 브랜드를 한 번씩 살 때만 살 일이 있다면 이거 내가 봤던 스튜디오 삼익의 브랜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으로 발행된 실적은 어떻냐라고 보면 네, 현재 23년 기준에 매출액은 9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8억 나왔습니다. 사실 뭐 매출이 천억이 가까운데 영업이익이 뭐 28억 정도면 이제 조금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20년도에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21년도 이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자신감을 가지고 뭐 상장을 추진했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24년 올해 지금 상장을 했는데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예전에 이 코로나 때는 굉장히 200%까지 높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발현된 돈으로 이 부채를 다 갚았는지, 혹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부채 총계가 거의 어떻게 보면 조금 줄긴 했지만 지금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매출에 벌었던 돈으로 부채를 조금 갚아가면서 부채 비율을 낮춘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22년 대비 23년에 뭐 절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뭔가 이 사측에서 굉장히 비용이 뭔가 많이 들어가는 뭔가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적, 그리고 뭐 사실 24년도에도 이 소비 심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23년도에 발행된 실적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주가 어떻게 됐나라고 한번 살펴보자면, 네, 지금 상장 이후부터 계속 주가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24년도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뭐 실적은 뭐 상장 이후에 실적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 모멘텀으로 뭔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상장 당시에 그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감 이후에 성장성이라던가 뭐 이런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모멘텀, 그런 소스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스튜디오 3익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18,000원이었는데 당일 고가가 52,600원이죠. 어떻게 보면 뭐 공모가에 더블하고 상한가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된 주가긴 하지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뭐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 지지가 됐던 일부분 지지가 됐던 게 거의 뭐 이제 공모가의 더블 정도까지는 살짝 지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이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뭐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재 뭐 천억이 안 되는 매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가격대로 시가총액은 한 500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뭐 PBR은 한 18배, 그리고 죄송합니다. PER은 한 18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일까, 뭐, 저 PBR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건 아닐 것 같고, 추후에 뭐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뭐, 소비가 조금, 뭐, 금리 인하라던가 국내 소비가 조금 되살아나고, 가구 교체 수요가 조금 생긴다, 이러한 입장이 있다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3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앞으로 뭐 추가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